거에서 수천억 건치 금괴 발견. 정부, 조사 착수. 20세기 전후, 한반도는 세계 제4대 금 생산국이었다. 그런데 그 많던 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금들은 일제시대, 미군정, 6.25 전쟁을 치르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작가가 있다. 소설가 박문영, 필명 문영, 이 그 장본인이다. 그는 1952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했다. TVCFM, KBSFM 음악 전문 PD를 거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가위바위보, 황인용 강부자입니다. 대학가요축제를 연출한 PD 출신 소설가이다.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 원작자, 곡이기도 하다. 경복궁 지하에 엄청난 분량의 금괴 묻혀. 소설가 박문영은 최근 역사소설 황제, 전3권, 평민사관라는 소설을 펴냈다. 이 책은 경복궁 지하에 엄청난 분량의 금괴가 묻혀 있다고 쓰고 있다. 소설을 따라가 보자. 전하, 지금 경복궁 지하에 엄청난 분량의 황금이 묻혀 있사옵니다. 그래요? 이태왕 전하께서 12개의 항아리를 창덕궁 후원에 묻었다는 소문은 나도 들어 알고 있소. 전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창덕궁 후원에 감춘 항아리 속 금괴는 대원이 대감께서 돌아가시자 유품으로 이태왕 전하께 전달된 것이옵니다. 이것을 아마 이태왕 전하께서 12개의 항아리에 분산하여 창덕궁 후원에 보관하신 것 같사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묻은 금괴의 수백 배나 더 많은 금괴가 경복궁 지하 모처에 묻혀 있사옵니다. 그래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좋을 소설 황제의 일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작가 박문영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원군이 경복궁 지하에 금괴를 넣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조 원어치의 금이 묻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설 속의 금 이야기를 더 따라가 보자. 전하, 지금 경복궁 지하에 엄청난 분량의 황금이 묻혀 있사옵니다. 그래요? 이태왕 전하께서 12개의 항아리를 창덕궁 후원에 묻었다는 소문은 나도 들어 알고 있소. 전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옵니다. 창덕궁 후원에 감춘 항아리 속 금괴는 대원이 대감께서 돌아가시자 유품으로 이태왕 전하께 전달된 것이옵니다. 이것을 아마 이태왕 전하께서 12개의 항아리에 분산하여 창덕궁 후원에 보관하신 것 같사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항아리에 묻은 금괴의 수백 배나 더 많은 금괴가 경복궁 지하 모처에 묻혀 있사옵니다. 그래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좋을 것인즉 그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춘홍이 힘에 부쳐 잠시 쉬는 모습을 보이자 위친왕이 물었다. 식혜라도 떠올릴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황금은 대원이 대감께서 살아계실 때 선대 대왕님들의 유지를 검사하다가 엄청난 금괴를 궁궐 창고에서 발견하여 경복궁 중건 때 지하에 금고를 짓고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대관절 누구한테 들은 것이요? 대원이 대감께서 살아계실 때 대감께 직접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제가 대감의 후첩으로 들어오기 전에 남편으로 모셨던 이장념이란 분도 그 금고를 직접 짓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사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 그 이후 대감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춘홍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자금을 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한 뒤 일거에 일본의 뒤를 공격하여 제국의 부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거금이었다. 소설 황제의 일부. 사실 박소설가가 쓴 황제 제국의 부활 전3권은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공모전 소설 부문 1위 수상작이다. 출판사 측은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찾아간 제국의 시간 속에는 대한제국의 황제들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황실을 이어가려고 엄청난 애를 썼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우리 스스로 제국의 역사를 덮어버리고 살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천년 역사에 자랑스러운 제국의 후손임을 깨닫게 한다. 고 설명하면서 일본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금광에서 금을 캐내어 금괴로 만들어 모아놓고 있었다. 그 막대한 금괴를 밀반출하려는 정보를 입수한 장조,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어가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일본인들과 싸운 후 그
그 금괴를 자신의 외가에 비밀리에 마련해 놓은 인왕이가 로 옮겨 놓은 후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박상선을 통하여 아들인 정조에게 유언으로 그 사실을 알린다. 정조는 그 금괴를 자신이 사랑하는 귀장각 내에 있는 금서각이라는 서고 지하에 숨겨놓는다. 대원군은 정조 이후 버려진 낡은 서고인 계유화에서 인왕이가에 대한 단서를 얻고 금서각에서 금괴의 행방을 찾게 된다. 대원군은 엄청난 분량의 금괴를 활용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이 금괴를 경복궁을 중건할 때 동궁전 지하에 창고를 만들어 보관한다. 10년 후 고종은 독살되기까지 나라를 살리려고 강력한 투쟁을 하며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고종의 아들 위친왕은 대원군의 유품에서 금괴의 존재를 확인, 이를 발굴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금괴는 현재 경복궁 지하에서 고요히 묻혀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박 소설가는 필자와 인터뷰를 마친 이후 필자의 이메일로 황금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근거 22가지를 보내왔다. 전문 소개한다. 황금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근거 22가지. 1. 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당시 자신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킬지도 모를 경복궁 개혁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점. 궁궐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엄청난 분량의 왕실금괴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궁궐을 새로 짓고 궁궐 지하에 비밀장소를 만들어 금괴를 보관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을 것이다. 2.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화제 사건이 자주 일어난 사실. 금괴가 궁궐 지하에 숨겨지는 과정에서 금괴의 존재가 소수의 외부인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이 비밀리에 이를 탈취하려고 난동을 일으키다 실패함. 3. 대원군이 실각하자 즉시 권력의 핵심인 민왕후를 시해하기 위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바로 민왕후 침소 근거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이 당시 경계가 삼엄했을 때인데도 이런 황당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궁궐 건축 당시 금괴 보관을 위한 비밀 지하 통로를 설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4. 대원군이 죽음을 앞두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정적인 아들 고종에게 최후 면담을 끈질기게 요청한 사실. 금괴의 존재를 아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었다. 5. 대원군이 실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일선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점. 당시의 정치는 금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막대한 정치자금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6. 비원이란 이름의 명령과정. 고종이 대원군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아 창덕궁 후원에 깊이 묻어둔 금괴 항아리를 일제가 찾아내지 못하자 아쉬움에 붙인 이름이란 말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7. 순종. 영친왕. 위친왕은 고종도 죽고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쫓달리지 않고 살았다는 점. 영친왕은 아카사카에 대저택을 지을 정도로 돈이 충분했고 당대 최고가의 미술품을 많이 사들였으며 최근에 영친왕 컬렉션이 발견되었고 고종의 다른 아들들도 모두 최신 외제차에 운전기사를 두는 등 풍부한 자금을 보유한 이유는 상당량의 금괴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8. 위친왕이 여러 여인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둘 수 있었던 경제력은 고종으로부터 충분한 금괴와 자금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제의 경비관계철에 따르면 위친왕은 한때 거의 매일 조선 최고의 음식점인 영월관에 출입을 할 수 있었을 정도의 막대한 재산가였다. 9. 대원군이 죽자마자 엄왕기비가 그동안의 현안이었던 학교 3개를 설립할 막대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고 실행에 옮긴 점. 그리고 그 당시 돈이 궁했던 토쿄의 위친왕에게도 엄왕기비로부터 거액의 학비가 전달된 사실. 당시 대원군에 막대한 유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10. 무엇보다도 대원군이 정계 은퇴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친아들의 정권을 빼앗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노력한 점. 지하창고의 금괴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임. 11. 헐버트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강행하여 사망한 사실. 독일은행의 채권을 고종의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귀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채권은 현재 미국 어디엔가 남아있다고 추정됨. 12. 고종 황제의 곁에 있다가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
고종은 대원군 서거 이후 대원군으로부터 물려받은 금괴가 풍부하여 이를 해외의 독립투쟁단체나 조선의병의 무기구입에 지원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제국군의 해체 이후 일제히 일어났던 의병들에게 풍부한 자금이 있었으나 무기를 구하지 못하여 총의 구입을 외국인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은 외국의 신문기자들에게도 확인된 사항이다. 또한 독립투쟁기에 궁궐내직에 있었던 사람 중 뚜렷한 근거 없이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고종이 국내외 독립투쟁단체에 보낼 자금을 전달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착복하였거나 보관 또는 횡령의 의심이 있다. 13. 내장원경 이용익에 예금된 재산을 놓고 수십 년간 일제하에서 법정투쟁이 있었던 사실, 고종의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4. 한국은 일제 말 세계 제4위의 금 생산국가였다는 사실과 신라왕의 왕관이 금관이었고 금동불상이 흔했다는 점, 금 생산을 통하여 대규모의 금괴 형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토양. 15. 헐버트와 잘데른에 의해 독일은행에 예치된 500억 원의 자금과 이 은행 예치증서 일부가 일제에 의하여 비밀리에 환전된 사실, 이는 고종의 자금. 16. 이 친왕이 만주로 탈출을 시도할 때에 자신의 몸에 프랑스 은행의 증서를 가지고 떠난 사실, 고종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금. 17. 독립투쟁기 초기 간도 지역에서의 독립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일제에 대단히 큰 타격을 입히고 일본의 대륙 침략을 수십 년간 저지시킨 점. 막대한 자금과 전략이 투쟁단체에 흘러들었기 때문에 총기 구입이 가능했을 것이고 이런 자금과 전략은 독립투쟁 의지가 강렬했던 고종과 위친왕의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음. 18. 정조가 귀장각을 설립하고 수원화성을 건축한 이후 대규모의 인원을 이끌고 수원화성 행차를 실시하고 무력부대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조 때부터 발달되어 본격적으로 축적된 금광산업 발달의 자금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조 시절 갑자기 국력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정조의 급서로 비장의 금괴는 60년간 사라진다. 19. 조선시대 모든 금광의 소유권은 대한제국 시절까지 왕실의 소유였다. 20. 고종이 황실 소유의 금괴 85만 냥을 12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비밀장소, 비원 혹은 창덕궁의원에 매장한 후 보물지도를 갖고 해외 탈출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어 독살되었다는 이지용의 증언 기록. 21. 춘천의 김희정문학촌에 가보면 금병산 자락의 삼포개울가에서 사금을 채취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모든 개울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사금을 채취했다는 기록과 이야기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 결과로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집트 도서관 소장 문서 기록에 의하면 해동의 신라는 황금이 풍부해 개도 금목걸이를 하는 나라라고 소개된 기록이 있다. 한국인이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동기도 바로 풍부하게 채취할 수 있는 황금, 사금의 기회가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렇게 하여 채취된 황금은 수백 년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왕실 창고로 모아졌을 것이다.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은 내장원경 이용익도 함경도 갑산에서 채취한 송아지만한 황금을 조정에 바쳐 출세에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을